안녕하십니까. 뉴스가 돈이다. 예민수입니다. 뉴스 속에 돈이 있습니다. 뉴스에 울고 웃는 기업들, 그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오늘 관심 있는 기업이지요. 소위 이제 따상을 기록할 것이냐, 따상은 무난하게 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따상을 갖다가 결국 밀려나는 또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주식은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죠. 빅히트 엔터가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초반에는 공모가 2배에서 27만 원에서 시초가가 시작이 됐고요. 소위 거기서 상한가가는 따상을 기록해서 35만 1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주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밀려나면서 결국은 하락을 한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일간 차트 때문에 하나 여기가 훤합니다. 오늘 이제 첫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분봉으로 좀 봐야겠죠. 분봉으로 보면 초반에 따상을 가면서 공모가의 2배 27만 원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35만 1천 원을 잠시 갔다가 이후부터 흘러 내려서 결국은 시초가보다도 밀려서 기록을 했습니다. 25만 8천 원, 4.4%가 밀려났는데요. 그러게요. 대략 따상은 지난번에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를 봤을 때 따상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고 상한가는 몇 번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밀려버렸고요. 이 영향이 코스닥 시장 전체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아, 투자 심리가 옛날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에 매물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2% 가까이 밀리는데도 저는 일조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 강하게 상승세로 마감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죠. 좋긴 한데 우리가 BTS 세계적인 기업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장성도 있는데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갖는 거죠.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4.8조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의 엔터사들이 JYP가 지금 시총이 제일 많은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기존 엔터사들이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JYP가 한 1.2조 정도 되고요. 나머지 그 3사를 합쳐도 JYP가 보면 시총 기준입니다. 1조 2천억이고요. SM이 7,400억, YG가 8,200억이에요. 1조 2천, 7천, 8조 해도 3조 원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빅히트가 공모가 기준으로 4조 8천억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따버리면 9조 6천억, 오늘 장중에 이제 10조 원까지도 넘어섰거든요. 야, 이거 과한 거 아니야? 기존의 엔터 3사보다 BTS의 영향력은 알지만 다 합쳐서 3조 원 정도 오케이. 공모가가 높게 붙여서 13만 5천 원, 4조 8천, 오케이. 그 정도 인정해줄게. 그랬는데 10조를 가는 상황이니까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SK 바이오팜이나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에 봤더니만 초반에 그 상승세를 이어서 가지 못하더라. 그런 데 대한 이제 좀 학습 효과가 좀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있었던 거죠.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팜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봉으로 봐야겠죠. 급등 이후에 이제 곧 3일째부터 흘러내리는 모양새였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급등 이후에 이렇게 밀려나는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관련주들도 일단 빅히트 얘기 좀 더 얘기하면요. 빅히트가 그래서 오늘 결국 밀려가지고 25만 8천 원인데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는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낮게 본 데는 16만 원에서부터 29만 6천 원까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한 20만 원에서 한 25, 6만 원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아랫단, 윗단은 좀 광범위하게 차이가 나는데, 빅히트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핵심 리포트 시간에 제가 좀 다시 다룰 내용입니다. 관련주들도 오늘 약세였었죠. 이제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그동안도 많이 이제 올랐었죠. 넷마블이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여기 보면 장대 양봉 떨어졌습니다. 9.8%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C가 또
그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DPC 같은 경우는 오늘 얼마가 떨어졌는거 하니 무려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19.8%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엔터사들도 보면 JYP부터 볼게요. JYP 5%, 뭐 그전부터 사실은 43,000원부터 해서 이미 좀 흘러내려온 상황이고요. YG엔터가 역시나 오늘 6%, 그래도 아래 꼴이 좀 다르네요. 예. 그 다음에 뭐 SM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SM은 역시나 6% 쭉쭉쭉 급락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빅히트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정리하면요. 일단 지분 관련주들은 이미 재료가 다 노출됐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고요. 빅히트는 어떻게 되느냐? 빅히트는 정말 이 BTS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빌보드 1위하고 이런 기업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이 기대감들이 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물론 이제 오늘 따상이 아니고 약했기 때문에 바로 좀 돌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 IPO 기업들은 시중에서 관심이 좀 사라질 때 사야 된다. 카카오 게임즈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빅히트는 어쨌든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 기존의 엔터주들은 시각이 좀 다른데요. 기존의 엔터주들도 사실 빅히트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밀린 상황인데 그걸 꽤 뱉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엔터주들도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럼 기존의 엔터주들은 못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난다고 하면 JYP나 YG엔터 이런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또 뭐 중국 모멘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런 모멘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제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림 포장 같은 경우가 제일 강했어요. 태림 포장이 10%가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보면 장중에는 뭐 훨씬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냈었고요. 최고가 기준이 보면 얼마냐면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네요. 근데 장중에 보면 2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0%로 장을 마쳤는데, 이 골판지 원지, 그러니까 골판지, 우리가 이제 골판지라고 하는 거는 집에 택배 오면 이렇게 약간 안에 포송포송한 그 약간 노란색 종이 그 골판지잖아요. 택배 수요가 워낙 많고 집에서도 다 음식 시켜 먹고 하니까 뭐 이런 수요가 많은데, 이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대양제지공업이라는 데서 화재가 있었군요. 지난 12일 날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정부가 또 7월에 환경부가 폐지 수입 신고제를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 수입하는 거를 신고하면서 조금 신고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전보다는 이렇게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폐지나 원지를 수급받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서, 그런 가운데 제지 공장 하나가 불이 났으니까 관련주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받은 거예요. 태림 포장 10% 올랐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세아제지. 아세아제지도 8% 상승했죠. 그리고 관련주들 대형 포장. 대형 포장은 올랐다가 음봉으로 전환했네요. 삼보판지 5.67%. 가장 대장주는 여기 태림 포장이었는데요.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언택에 따른 그 기대감들이 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제지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받는데, 그런 거 보면 이게 이거 삼보판지 잘 봤어요. 태형 포장이나 그렇게 오른 거는 또 없네요. 3월에 올랐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고, 아세아 제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리 많은 거는 그리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요. 음식용지라든지 골판지, 음식포장지 이런 쪽 제지주들 직코노미 관련주로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갈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 받으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것도 이제 조정받을 때, 관심 없을 때 사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지주도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다음 또 뉴스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게 현대차 그룹 관련주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의 현대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여러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주가를 보면 이제 답이 좀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의 가장 대표 주자는 현대차지요. 예. 현대차는 이거 이제 주봉이고 일봉으로 볼게요.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회장 취임 얘기 나오면서도 조금 이제 약간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 느끼는 상황이고요. 오늘 1.1%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차를 따라가는 게 기아차인데 기아차도 오늘 역시나 조금 숨고르기로 들어섰고요. 제일 강한 것은 얘죠. 현대글로비스. 예. 글로비스는 그 얘기 나오면서 벌써 그 전에도 그저께도 이제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현대제철하고 만든다고 하면서 10% 올랐는데 그때 상승한 요인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얘기들도 누군가는 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지나고 보니까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조정받았다가 오늘 다시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면서 오늘 6%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현대 모비스죠. 현대 모비스인데요. 모비스는 1.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비스보다는 약한 모양새를 나타냈죠. 현대차 그룹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 지배구조 얘기가 없더라도 현대차는 이미 기존의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전통회사 굴뚝주가 아니다.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또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얘기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선도하는 그룹으로서의 현대차라는 점에서 그걸 가지고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지배구조가 얘기가 이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차가 가장 앞단에 서 있지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볼 것은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이지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의선 회장이 현대그룹의 현대차나 기아차나 모비스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글로비스 지분을 이제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간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혹은 글로비스를 통한 글로비스 지분을 가지고 뭐 수합을 하든지 분할해서 합병을 하든지 하면서 글로비스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또 가장 현대모비스가 상단에 서면서 지배구조를 개편할 걸로 보여요. 그런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 현대글로비스와 모비스인데요. 주가를 보면 글로비스가 나는 먼저 갈게라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오히려 뭐 조금 조정받게 되면 단기적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글로비스가 더 탄력적이고요. 조금 편하게 가려면 이제 모비스가 좋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서 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오는 게 이런 게 이제 모양새가 이제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점을 높이는 것들이. 그런데 탄력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어떤 합병 과정에서의 어떤 유분리를 따져서 뭐 현대모비스 주가를 누르고 있나? 현대모비스가 오르면 좀 합병이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모비스가 좀 눌려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조금 편안하게 보게 되면 실적이라든지 목표치를 보면 모비스가 조금 더 편안해 보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좀 선택해서 현대차 그룹주는 눈여겨봐야 되고요. 오늘 LG화학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번에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 물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의 여파로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려났는데요. 오늘 LG화학이 2022년까지 매년 주당 10,000원의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주 달래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가는 올랐죠? 오늘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또 카드를 내놓을까가 이제 문제죠. 이제 LG화학으로서는 여러 카드를 지금 꺼내 놓을 겁니다. 당장 이제 임시주총을 해서 이 기업 분사를 통과시켜야 되는 또 주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배당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뭐 카드를 전가의 보도를 카드를 몇 개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야금야금 꺼내는 거죠. 자, 이거 받아보시겠어요? 10,000원 좀 드릴게요.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네. 1% 정도 올라? 그러면 또 무슨 카드를 또 꺼낼 게 있을 거예요. 뭐 지난번처럼 뭐 외국 자본을 이를테면 예를 들면 테슬라하고 손을 잡아서 지분을 좀 테슬라한테 경영 참여를 시킨다든지 뭐 테슬라도 LG화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나스닥 상장을 적극 검토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아마 주청 전까지 이제 흘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화학은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보면 주가를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좀 않은 그런 수준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분사한다고 얘기한 그 시점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후로는 여기 지금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주가가 대략 한 70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60만 원도 지난번에 좀 흔들렸고요. 60만 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전략을 좀 정리해 보면 나올 카드는 계속 있다. 그리고 화학 분야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분야별 실적이 나오게 되면 화학 섹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나올 거거든요. 본업은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 섹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전망은 이제 주식이 없는 분들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관망하는 게 좋죠. 지금 사기에는 리스크들이 좀 너무 많이 남아있고 전기차에 대한 코나 EV 화재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해서 압박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유자라고 하면 버텨야죠. 보유자는 버텨야 되고 매수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날 같은 경우 좀 팔고 다시 좀 되사고 그러면서 주식수는 그대로 좀 일정 부분 가져가더라도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올라올 기회를 찾는 그런 거 올라올 수 있는 재료들은 뭐 충분히 있어요. 또 시장에서 이만하면 됐지 않아? 그러면서 강력하게 뭐 또 재료가 터지면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보유자들은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또 SK텔레콤도 뉴스가 있었죠. 어제 SK텔레콤이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어제 몇 퍼센트, 한 5% 하락했죠? 어제 4.95%나 하락을 하면서 어제 하락했던 거는 여기도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사업, 우리가 T맵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T맵 운전할 때 많이 쓰는데 그런 T맵을 포함한 모빌리티 사업을 분사하겠다. 근데 분사인데 물적 분할, 물적 분할 뒷골 땡겨.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 주주들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니 과했다. 증권사에서도 그렇게까지 갈 요인들은 아니라고 해서 오늘 1.7% 반등을 한 건데요. 요인즉슨 지금 SK텔레콤은 원래 통신사업자, 대표적인 통신사업자잖아요. 근데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 분야가 전체 이 자회사가 텔레콤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사실 배터리 쪽이 크잖아요. 절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LG화학에서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산 가치나 이런 게 한 3분의 1, 4분의 1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건데 SK텔레콤 순자산에서 1% 떼어낸다고 해서 이렇게 SK텔레콤이 흔들릴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이제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빌리티 현대차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탈 것, 똑똑해지는 탈 것, 이게 이제 운송수단이 모빌리티인데요.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친환경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SKT는 사실 통신사이지만 ICT 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빌리티 사업뿐만 아니라 딸려 있는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분사하면서 ITO 하면 나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다만 본업은 통신이잖아요. 본업은 통신인데 통신 사업이 뭐 규제에 막혀 있고 5G도 그렇게 생각보다 5G 폰 샀다가 잘 안 돼서 다시 4G로 바꾼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배당은 또 많이 줍니다. SKT 엄청난 배당 줍니다. SK텔레콤의 요지는 뭐냐면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지난번에 그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1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그때는 뭐 못 샀다고 여기서는 못 샀겠죠. 근데 이제 돌아선 국면에 요 당시 한 20만 원 대, 20만 원, 21만 원대만 샀더라도 한 25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었는데 지금 25만 원대는 비쌌다. 지금 밀려서 23만 원대도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해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정말 좋은 회사죠. 예, 좋은 회사이지만 주가 레벨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보다 편안하게 좀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적어도 여기 21선 있는 구간들이 얼마인가요? 여기가 한 22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할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뉴스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관심권에서 두고 봐야 될 핵심 그 이슈들, 뉴스들, 기업들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